기호식의 형태 이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호식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호식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쪽이었다면, 이제 기호식을 좀 다루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콜렉터, 익스펜더, 팩터라고 하는 세 가지 함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렉터 명령어는 식에서 같은 지수의 변수 항들을 모아서 지수가 감소하는 내림차순으로 식을 돌려주는 것을 콜렉터라고 합니다. 자, 콜렉터에서 이제 함수식 s를 입력하거나 또 함수식 s에서 그 항에 해당하는 변수 이름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x, y를 설정을 하고요. sims x, y 설정하고, s는 x의 제곱 x-exp의 익스포넨셜의 x,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자, 이렇게 해서 x와 익스포넨셜 x와 또 x 플러스 3을 곱해준 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을 전개를 해주는 겁니다. 전개를 해서 가장 큰 x의 가장 큰 것을 이제 표시해 주는데, 일단은 s는 이렇게 되면 이제 기호식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콜렉터 s 하면 이 기호식에서 가장 높은 그 지수에서부터 이제 차례로 낮은 지수로 이렇게 전개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는 2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y 2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변수가 두 개일 때, 그 다음에 곱하기 x 플러스 y의 2승 플러스 3. 자, 그러면 이제 기호식을 대고요. 이것을 콜렉터 명령으로 써서 이 식을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콜렉터 명령으로 써서 전개를 해주면, 네, x의 3승, x의 2승, x의 1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y에 대해서 만약에 전개를 하고 싶다, y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싶다 하면 t 하고 변수 y로 해주면, 자, y의 4승, y의 2승, 그 다음에 y의 0승 해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주는 것이 콜렉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expand, 이게 expand가 원래 전개죠. 네. expand 명령어, expand 명령어는 이제 식을 전개하는 식을 전개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식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항들 중에서 최소 1개 이상의 항에 덧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항들을 곱셈을 수행해서 삼각함수 항등식 지수 로그 법칙을 이용해서 덧셈이 포함된 해당 항들을 전개한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sims a x y s는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4다. 자, 이것을 이제 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t expand s 하면 여기 반대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가 x 3승, 2승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잠깐만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sims x, y, a sims x, y, a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네, 그래 똑같이 나오네요. 이게 순서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x와 a로 이것을 다 곱해서 풀어준 전개를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pand sin x 마이너스 y. 자, 이것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expan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터는 다항식을 낮은 차수의 다항식의 곱으로 변화해 준다. 그래서 조금 뭐 다 해당되지 않지만 인수분해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ims x 하고 s는 x의 3승 4 곱하기 x 2승 마이너스 11 곱하기 x 마이너스 3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팩터 s 하면 네, 이게 5 플러스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 곱에 해당하는 항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표현식이 좀 달라졌죠. 이게 매트릭 버전이 바뀌면서 좀 표현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플리파이나 심플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심플리파이 명령어는 수학의 덧셈, 곱셈, 분수 법칙, 거듭 제곱, 로그 등 함수, 삼각함수, 항등식을 이용해서 식을 더 간단한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ms x, y 하고 s는 x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8 플러스 10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SA는 simplify S simplify S 하면 이것을 잠시만요. 이것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3 x 마이너스 3 simplify 네, 이것도 지금 매트릭 버전이 바뀌면서 심플하고 심플리파이가 네, 사용을 안 하게 되네요. 그래서 심플하고 심플리파이는 사용을 여기 다른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두 가지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심플. 그래서 그 여기서 했던 것들은 주로 이제
앞에서 했던 그 팩터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팩터나 또는 콜렉터나 익스펜드를 사용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통합해서 쓰는 것이 심플리파인데 그것이 여기서는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네요. 이 심볼릭 매스는 실제로 매트랩 기본 구성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 심볼릭 매스라고 하는 이제 툴박스가 이제 들어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용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 이게 이 전체가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이런 심볼릭 매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학교에 설치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심볼릭 매스를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동작을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retty 명령어 이것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pretty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는 있네요. 이제 symbolic expression이고 이것은 이제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ymbol A, B, C, X가 있고 X는 sqrt A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pretty S 이렇게 주면 여기도 조금 다르네요. 네, 여기도 이제 이거 표현을 A 곱하기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고 여기는 또 원래는 2분의 1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네요. 조금 심볼릭 매스 툴박스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매트랩 버전에서는 어찌됐건 이 프리티를 사용을 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수학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 방정식 풀이는 이제 방정식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식 자체가 방정식이니까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은 solve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도 solve 하면 system solve 그 다음에 네, solve 명령어가 있죠. 네, 이것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solve 명령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례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바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mbols A, B, X, Y, Z 그 다음에 H는 solve exp 2 곱하기 Z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는 이 안에 식이 equal 0일 때 Z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값이 0이 되는 Z 값을 찾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로그 5의 자연 로그죠. 자연 로그 5의 2분의 1, 이 절반이 이것이 0이 되는 이 전체 식이 0이 되는 Z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식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K는 solve S 이렇게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해인 마이너스 2와 3 두 개의 값을 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olve 코사인 2y 플러스 3
사인 y는 2. 자, 이렇게 하면 는 2. 이건 이제 이 코사인과 사인식에서 이것이 2가 되는, 그러면 이제 정확히는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y 값을 찾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마이너스 2로 표현해도 같은 값을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현을 시작하면 solve 코사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list equations must be in IMPT. 아하. 코사인 사인 y는 2. 3 사인 y는 이게 뭐가 틀렸지? EXY 플러스 3XY는 잠시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얘를 S를 코사인 2 곱하기 Y 플러스 3 플러스 3 곱하기 사인 y 마이너스 2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solve s. 네, 이렇게 해야 되네요. 바로 식을 solve 안에 이렇게 수학식을 넣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s를 수학식 정의를 내린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t는 a 곱하기 이제 그 x제곱 적어놓고 5 곱하기 b 곱하기 x 플러스 20. 네. a와 b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정의되지 않은 그냥 수학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거의 솔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근해 공식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m equal 여기서 이제 solve t를 하는데 a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가 그 x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x에 대해서 구하는데 a를 이거 equal 0이 되는 a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를 정의를 내리면, 그러면 이제 A로 풀어서 그 식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만약에 적당한 값이 없으면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이건 넘어가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해보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sims xyt s는 10 곱하기 x 플러스 12 곱하기 y 플러스 16 곱하기 t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xyt 자, 그리고 S2로 합시다. S2는
5 곱하기 x 5 곱하기 5 곱하기 s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3 곱하기 t 이렇게 합시다. s2 그런 다음에 xt하고 yt는 solve s1 자 s와 s1 그래서 그 s가 0일 때 이게 0일 때 이 두 식으로부터 x하고 y를 t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s2로 가야 되겠네. s2 네, 그래서 xt는 2t 마이너스 3xt 3t 이렇게 나온다. 이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는 그 y를 t로 이제 네. 그래서 y하고 t를 가지고 이제 x로 표현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이걸 변수를 표현 변수가 y하고 t다. 그래서 t하고 y를 표현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넘어가면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서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정식하고 이제 연립방정식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예.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예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